이 부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잊고 지는 것 같아요. 저를 깨우쳐 주셨는데 이런 거는 근데 커리큘럼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4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사실 뭐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걸 봐도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키워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주요 이제 그 기술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도 있고 AI도 있고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 기반으로 정말로 진짜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어느 정도 인프라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뒤를 좀 안 돌아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국가가 지금 이거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점을 해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따라오는 분들을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격차 점점 벌어져요.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이 벌어지는 격차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좀 좁힐 수 있는가죠.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정부도 그렇고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우리 학생들은 뭘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학생들이 뭐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뭘 해야 될까를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그 소외계층에 대한 이 교육을 할 때는 어려움이 뭐냐면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뭐죠,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은 찾아오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중에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분들을 찾아가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역량 이런 부분들도 좀 키워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그런 봉사활동에 얼마든지 참여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배우는 입장이고 그리고 무엇을 알고 졸업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이제 사회 진출하고 나서도 이런 면면들이 있지 않냐라는 걸 이제 가지고 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그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처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사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럴 때 잠깐만요 하고서 요렇게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뭐 지체장애인들이고 못 쓰게 되는데요. 뭐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어드레스 할 수 있고. 교수님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잊고 지는 것 같아요. 저를 깨우쳐 주셨는데 이런 거는 근데 커리큘럼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교육론 이런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다른 과목을 수업을 하더라도 한 몇 곡지 정도는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왜냐면 요즘 저는 이제 교수님과 다른 좀 기업이나 이런 쪽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기업의 최대 화두가 지금 ESG, 인바이러먼트하고 소셜 거버넌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셜이 사실 딱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은 기업대로 소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솔직히 학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걸 지금 일깨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비판이거든요. 비판. 제가 도대체 학생들한테 또는 저 자신에 대해서 언제 비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돌아본 게 좀 부끄러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디바이드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위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강대학교에 이제 미디어 교육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했던 게 노인 미디어 교육 관련된 그 과제를 노인 미디어 교육을 어떤 거를 해서 과연 비판적이의 능력을 어떻게 노인분들이 연세가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그 경험도 많고 그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 이해 능력이 갖춰졌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이념적으로 혹은 사고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좁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작년인가 데이터를 보면은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받으시고 확산시키는 분의 층이 또 그럴 수 노인층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비판적 이해 능력을 이제 그래서 그때 녹여낸 거죠.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 안에 비판적 이해 능력을 어떻게든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으로 보자면은 정신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제작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같이 그 연구 진행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연구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교수님께서 교수님 연구 분야입니다. 네네네네. 하시면서 이런 고민이나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혹시 네네. 이 채널을 보는 우리 그 롯데만 친구들이 네네.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면 네. 저는 사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좀 행동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연구는 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좀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뛰어들어서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직접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부닥치고 그렇게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좀 약해요. 약해서 그래서 장애인 연구도 하고 노인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장애인 그리고 진짜 노인들과 함께 얼만큼 어울려서 내가 뭘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뛰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 행동. 그러면 그걸 하면서 훨씬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가 자꾸 있는데 이게 참 그 행동으로까지 하는데 교수님처럼 연구는 참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행동 아닐까요? 연구 역시도 좀 진짜 그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실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MZ세대 친구들 뭐 좁게는 뭐 서강대 지융미 학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뭐 아울러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또 여전히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읽기를 좀 많이 해서 그래갖고 너무 영상 보지 말고 그리고 요건 이제 시간이 괜찮으면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환경 커뮤니케이션 이쪽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환경 커뮤니케이션도 제가 실천을 아직 많이 못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연구 진행하고 모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 관련돼서 이 스크린 그리고 이 데이터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책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체를 하게 됩니다. 대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상상력도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좀 보호하는데도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일조하고 있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까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가 환경 쪽인데. 그러시구나. 환경 쪽인데. 교수님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책 읽기와 상상력과 창의력, 비판, 마이너, 그러니까 소수자,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참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교수님, 그 몇 년 뒤에 지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조재희 교수님 모시고요. 너무나 즐거운 얘기, 소중한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